네, 부산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자세히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2박으로 오늘 이루연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이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예,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나 예? 네, 오늘은 동구와 부산 진구로 직접 가봤습니다. 부산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시가 15분 도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차 없는 거리 조성 대상지로 동구 초량천 일대와 부산 진구 서명 공구골목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구의 이야기, 또 시민들의 목소리,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미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부산 진구 서면 주디스태화 금정구 부산대 앞 그리고 중국 광복동 일원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게 15분 도시 사업 중의 일부라고 하면 보행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네, 이 15분 도시 부산은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생활과 일, 상업, 의료, 교육 등 생활 필수 기능을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과 행복을 공유하는 도시의 모습을 만든다는 건데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목적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 후보로 오른 구간들을 보니까 한 7개 되더라고요. 서면 롯데백화점 일대, 또 동래구 명륜 1번가, 동구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등이 있던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16개 구군 중 상권이 형성된 이 보행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산시청 교통혁신과 전철영 교통운영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먼저 우리 시 전체 16개 구군 중 상권이 형성된 보행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 보행 서비스 여건, 대중교통 환경, 주변 교통 환경, 지속 가능성의 6개 항목에 대한 현장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를 한 후 주민과 상인들의 참여도와 구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7개 구간들이 후보에 올랐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구 초량천 일대와 부산 진구 서명 공구골목 이렇게 두 곳이 선정되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위해서 연석의 단차를 낮추기도 하고 보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을 설정하는데 약 1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뭘까?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부산시청 전철영 교통운영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시죠. 차 없는 거리는 서울시에서 140개소, 전주 한옥마을, 의정부시 행복로 등 타 시도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간 및 디자인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층과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거리 문화 축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차 없는 거리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16개 구군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차 없는 거리에서는 여러 거리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층과 관광객 확대가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명륜 1번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유력하게 검토가 됐지만 상인들이 상권에 지장 줄 것을 걱정해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진구 공구거리나 동구 초량천 상인들 같은 경우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네, 타협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고 다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구청의 입장, 시행 계획까지 동구청 고준배 교통행정 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그 초량천 요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분들하고 상인분들이 타협에 적극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아직은 좀 유동적이어서 현재 운영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초량천에 자유로운 보행 환경과 또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이 조성되면은 초량천은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또 부산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즐기는 부산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시 교통혁신과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주차 공간 확보는 약속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규 선정지에 대한 사업 예산과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고요. 같은 이유로 시행 요일이나 시간대에 있어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모든 사업에는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 진구에 나가봤는데요. 우선 현재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 라인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막아버리거든. 주말하고 주중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 나는 거죠.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불편해. 제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확내를 해야 되잖아. 출근할 때도 돌아가야 되거든. 이 안에서 한 몇 분 걸리거든. 차 없는 거리 만드니까 상인들은 오히려 더 모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가 더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손님 입장이면은 차 없는 거리가 더 좋죠. 상인들 활성화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라면은 저는 찬성해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인데 이 거리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왕래하기도 어렵고 출근 시간이 배로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인과 이용객분들 입장에선 좋을 거라는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자가로 다니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상인들은 뭐 대부분 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차 없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걸어 다니면 차 타고 다니는 걸 걸어 다니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더 도움은 되겠죠. 아무래도 시민들이 실제로 거리를 편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동인구가 확실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로드샵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거리 다니는 그 손님들도 여기 가게 보고 해야 되는데 차 있게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가게가. 그래도 사람도 많은데 차까지 이렇게 많이 오면은 복잡하니까 전 차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행 환경 개선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차까지 많으면 정신없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길가에 상점이 있는 이제 로드샵 점주들 경우에서는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네요. 예, 근데 로드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 이용객 손님이 많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전에 여기 일방통이 아니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그래요? 양방이었을 때가. 그러니까 차를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차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성인 손님들이 더 줄어들고 더 안 좋았어요. 뭐 젊은이들만 온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온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젊은 층도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구매하러 올 때는 일부러. 유동인구가 차로 인해서 교통도 이렇게 있어야지 손님들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집회할 때도 이렇게 통제하는 그것만 해도 사실 여기는 상권에 지장이 있죠 사실. 차가 다니면서 주차해놓고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통제를 해버리면 그거가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뭐 먹거리나 뭐 이런 거.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장 같은 경우엔 좋지만 구매하러 올 때 차를 가지고 오는 이용객이 많은 업장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손님들은 오가기가 불편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역시 우려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 모두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차가 안 들어오면 뭐 가지고 짐을 실어 나간단 말이야. 일요일 날은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는 안 돼. 지금 당장 차에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내려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뭐로 한단 말이에요. 차가 없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차 안 다니면 장사 못 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가 안 다니면 오히려 고객이 줄 것 같아요. 그거 해서 뭐 사람들이 뭐 많아지면 뭐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나 그래도 이쪽에 뭐 카페 뭐 커피 축제 같은 거 하고 하면 사람이 좀 그래도 늘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특히 이제 로드샵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상인들의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라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확실히 어떤 업장인지에 따라 많이 갈렸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서 뭔가를 실어야 하는 업장이면 우려의 목소리를, 또 옷가게나 카페처럼 걸어다니는 젊은 층의 손님이 많은 곳들에선 긍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커피 축제처럼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하면 사람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네,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인 서면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엔 작년 10월 한 달에만 빛과 커피, 메디컬, 또 버스킹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들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전북 커피 축제의 경우 이틀간 부스 71개가 진행되는 큰 행사였고요. 구가 주최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 역시 내과, 치과 등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큰 행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나 가을 이런 시기에 맞춰서도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히 근처 상권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서면 젊음의 거리에는 차 없는 거리에 오토바이를 허용을 두고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배달이 많은 업장에서는 오토바이마저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던데 아무래도 배달이 많은 업장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일시적으로 인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닌다 이러면 안전 문제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아두면 근처 우회하는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도시공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진욱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류 배송이나 배달 오토바이 같은 차량들이 접근이 제한되면서 상권 운영자들이 물품 공급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는 차가 다니던 도로였는데 차 없는 거리가 시행이 되면 그 차량 통행량이 주위로 분산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우회 도로에 정체가 발생되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주말에 차가 많으니까 교통체증 문제도 있겠네요. 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또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그러니까 정책적 접근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차량 통행 허용 시간대를 한정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만 이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물류 배송이 꼭 필요한 시간대를 정해서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통행 제한을 하는 이유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얻으려면은 뭐 전기차만 이제 통행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차량 제한을 하는 구역 이외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서 차량 상하차를 허용하는 이제 물류 운송 전용 공간이나 소규모 이제 물류 거점 같은 곳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고 배달 운송 같은 경우도 그런 별도의 픽업 영역을 별도로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류 거점이나 픽업 영역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마련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 구간이나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직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후 불편함이 생기는 업장들을 위해서는 꼭 대체안들이 함께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루연 리포터가 실제 거리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취재를 나갔을 때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대 교통량도 많았고요. 또 차를 잠시 대고 음식이나 물건을 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추운 날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게 상권에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반대로 봄이나 가을같이 걸어 다니기 좋은 계절에는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데 이때는 또 거리 혼잡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찬성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처럼 안 그래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차까지 뒤섞이면 어느 순간 그쪽엔 안 가려는 사람들이 늘게 되잖아요. 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시행 예정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몰라가지고 따로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언제요? 예, 근데 아까 차 없는 거리 선정 이전에 주민 설명에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홍보가 아직 잘 안 된 건지 차 없는 거리 선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 상인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분들에게 좀 더 널리 소식이 공유돼서 이후 사업이 시행될 때 좀 탈이 덜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들이 잘 수렴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69군 2박으로에서는 동구 초량천 또 부산 진구 서면 공구 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였고요. 이루연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부 정리해두고요. 2부 조차가 파헤친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